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양대 요도인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요 파트를 하면서 그 기존의 그 원기 14년도 교무부 사업보고서 그거 다 우리가 통독했어요. 참 중요한 그 말씀이십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정산종사님의 논설, 저는 이걸 논문이라고 봐요. 원불교 최초의 논문 아닌가. 논설 빼겠습니다. 논문, 정산종사 논문 이런 쌍에 대하여를 쭉 읽어봤어요. 충격적이죠. 이때 정산종사께서 우리 밝혀주셨던 원불교의 논문이죠. 이 논문에 제시됐던 내용을 우리는 현행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작도 못했다고 봐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쌍에 기반해서 신앙하고, 이런 쌍에 기반해서 숭배하고, 이런 쌍에 기반해서 모든 것을 채받고, 이런 쌍에 기반해서 이용한다. 근데 그걸 현대적, 우리 그 내용을 안에 보면 우리 정전의 교의편은 이런 쌍에 기반한 사은이고, 이런 쌍에 바탕한 사요고, 이런 쌍으로 하는 사막이고, 결국 이런 쌍이 드러나는 것이 8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그 정전 수행편 있죠. 그러잖아요. 상시훈련도 그 한 예를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상시훈련도 이런 대도에 기반해서 이런 대도를 이렇게 발현하는 것.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이거 좀 이렇게 설명을 조금 정리해서 말한 말이지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상시응용 주의사항인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도 이런 데도로서 한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현행 그리고 2조 응용하기 전에 응용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도 이런 데도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6조가 뭐죠? 우리가 일을 다 마친 뒤에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우리가 취사하는 주의심, 이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도 뭘로 한다고요? 원문을 읽어봅시다. 참 큰일 났네 이게 딱 말이 안 나와버리네.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그래 대충 맞췄네.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네요. 이게 또 어떻게 하냐? 이런 쌍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또 뭐라고 나와요? 연불도 좌선도 이런 쌍으로 한다고 했어요. 야, 우리가 이런 연불을 하면 그게 이런 쌍이 드러난다고. 이게 지금 감이 옵니까? 이걸 확실히 해야 돼. 그리고 좌선을 해도 좌선을 딱 하면 이런 쌍이 드러나는 거. 일기도 이걸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숙제입니다. 우리 현행 우리 정산사님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서는 이 신앙 수행의 관계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다 해놓고 있어요. 이거 우리 진짜 많이 읽어야. 그리고 또 주산종사 송도성 선지님의 신앙과 수양의 글을 봐도 여기서 수양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수행이에요. 수행. 또 수양이라는 말만 나오면 또 정신수양이 한정돼서 말해버리면 안 돼요.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해야지. 그 단어를 보고 딱딱 정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공부할 때. 내용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행을 말하고 있는데 신앙 수행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진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설명 체제가 지금 현재 지난 시간에 말한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수행 이렇게 될 수 있죠.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자력, 타력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이게 자타력 병진, 신앙 수행을 또 병진하고 이런 관계들을 이런 글을 보면 너무 명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쌍과 사은사요, 이런쌍과 사막팔조, 또 사은사요와 사막팔조 이 관계, 모든 관계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 길에서 탈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해보고 싶고,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4대 강령을 나가는데, 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인 이 양대 요도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총괄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총괄했다면 다시 4대 강령으로 이걸 다시 총괄하는데 최종적인 귀결로 삼고 있는 거예요. 편에 딱 마무리를 교입편에 마무리를 딱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해석하기 따라는데 4대 강령은 대종사님의 아주 그 적극적 표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종사님의 또 의도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대충 한 원기 26년 1941년경에 형성된 그 어떤 법문인데, 이게 교단의 지향점이죠. 4대 강령이라는 게 네 가지 줄기, 네 가지 기둥인 어떤 강령이래요. 핵심, 정수, 뭐 이 정도 보면 되죠. 강령이라는 말 설명하기가 요즘 말하면 뭐 핵심, 정수, 뭐 중심, 뭐 이 정도 풀어볼 수 있죠. 근데 일제 감정기잖아요. 그 시대가 대흥사님 사셨던 시기가. 이게 참 자유가 없어요. 사상의 자유도 없어요. 생각의 자유도 없어요. 자기 생각을 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 조선 총독부가 원불교의 전신인 불법연구회를 해산시키려고 거의 작전을 짰어요. 해산시킬 목적으로 니네 뭐하는 단체야? 라고 묻게 됩니다. 이때 이제 쉽게 말해서 불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기독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말하면은 그 일본 신도 이런 거 아니면은 다 해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대흥사님께서 불교를 더 앞에 굉장히 이제 내세우는 그런 역사적 과정도 있는 것이죠. 훨씬 더 색깔을 불교의 색채를 더 강하게 좀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니네들 뭐하는 단체하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정이 있어요. 막 갑자기 막 들어와서, 그러니까 황희천 선진 그분이 여기 이리경찰서 순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연구에 이렇게 내사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제자가 되시잖아요. 대종사님 제자. 이분이 느끼기에는 이제 원불교는 불법연구는 문 닫았다. 이 정도. 그러니까 뭐 도경이나 막 이런 데서 굉장히 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거의 끝난 건가 봐요. 그 정도 사람이 오면 그냥 이제 그냥 관례가 있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딱 오면 답이 나오잖아요. 딱 오면 끝. 뭐 이건. 그런데 이걸 대종사님께서 대답을 하고 결국은 피해 가십니다. 이게 그때 하신 것 중 하나가 이 4대 강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 뭐 하는 곳이야? 라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4대 강령이 뭡니까? 정각정행, 4대 강령을 때 정각정행, 지음보은, 불법활용, 무아공공. 이 대답으로 피해 갑니다. 대종사님께서요. 자, 이 역사적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요. 자, 결국은 이 4대 강령의 이 정각정행, 지음보은은 이론상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교리를 달리 설명한 거죠. 이 교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쌍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로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불법을 활용하고 무아봉공하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를 말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교정전에서는 이 4대 강령이 첫머리에 딱 등장해요. 그때도 정산종사님이 말씀하셨던가? 이게 꼭 그 4대 강령을 첫머리에다 둬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정산종사님 같으신데, 왜냐하면 정산종사님이 이 정전 편찬에 아주 깊숙이 관여가 돼 계시는데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정전 편찬할 때 정산종사님을 영산에서 총구로 불러드려요. 이렇게 교법을 할 때 그렇게 중요한 아마 상의도 많이 하셨고 대화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물으니까 지금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참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은 알아들으셨겠죠. 그래서 4대 강량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양대요도인 인생의요도와 공부요도로 마무리 짓고 있는 체제예요. 이게. 근데 지금의 정전에서는 이 양대의 요도하고 4대 강령을 쌍으로 결론 짓고 있죠. 이게 쌍으로 해서 결론을 짓고 있는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관계가 이 4대 강령은 교리도 나오죠. 교리도. 이게 지금 이 교리도를 볼 때 거북이 모습이라고도 하죠. 거북이 모습이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 비유를 많이 하는데 거북이로 하면은 이 4대 강령이 이렇게 내 귀에 있죠. 이렇게 내 귀에 그림 배치로 보면 내 귀에 있다는 것은 그 거북이로 말하면 다리. 그러니까 이게 지향에 갈 것이고 실천할 실전성을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 어느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걸 만약 사람으로 따지면 뭐예요? 이게 손발. 그러면 위에 손 요걸로써 밑에 이 두 개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저는 정각정행 지음 보온을 손으로 삼아서 불법 활용과 무아봉공으로 걸어가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너무 억진가? 그런 이 도해를 놓고 이런 사유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자, 그렇다면 그리고 또 이 구조가 참 재밌어요. 이거 참 이 구조로 보면 이게 이런 쌍을 머리로 하고 있죠. 머리로 해서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있는데 이런 쌍에 근원한 사은사요이고 이런 쌍에 이렇게 또 바탕한 사막팔조라는 것이죠. 이런 쌍에 근원한 사막팔조를 정각정행하고 이런 쌍에 근원한 사은사요를 지운보은하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리고 우리가 이 정각정행으로 이런 쌍에 근원한 사막팔조를 정각정행해서 뭐 하자고요? 불법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쌍에 근원한 사은사요로 지음보은해서 무아봉공하겠다. 이렇게 이걸 도해를 설명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정각정행도 이런 쌍의 정각정행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각정행해도 이게 이 교리도 체제를 보면 이런 쌍의 정각정이고 지음 보은도 이런 쌍의 지음 보은이고 불법 활용도 이런 쌍의 불법 활용이고 무화 본공도 이런 쌍의 무화 본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텅 비고 고요한 이런 쌍자리를 자각하는 것이 바로 정각이에요. 또 이 자리를 실행하는 것이 정행이고 또 텅 비어 청정한 자리를 깨달아서 드러낸 교법이 불법이에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면 이것을 역사적 불교의 법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사님이 말하는 것은 정각정행이 뭐예요? 바르게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행한다. 그렇게 나오죠. 이 바르게 깨닫는 것이 바로 불법이에요. 이 불이라는 게 깨달을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행하는 이 깨닫는 법을 활용하겠다. 결국은 불법 활용의 내용은 정각정행이에요. 정각정행, 이게 깨닫는 정각, 이 각, 잘 깨닫는 이 법을, 깨닫는 법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행하는 이것이 바로 불법인데 이 불법을 활용하겠다. 저는 그래서 이 사대강령에서 말하는 이 불법은요, 정각정행이에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활용을 하자는 것은 이 바르게 깨달아서 사막팔조 수행하는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이것을 바르게 행하는 이 법을 활용하는 게 불법 활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 텅 비어 청정한 이런 쌍 자리에서 드러나는 은혜의 실상을 자각하는 것이 지은이고 이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보은이라는 겁니다. 또 청정하여 지공무사한 이런 쌍 자리에 들어 사사로운 나를 놓고 공변된 자리를 실천하는 것이 무화본공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대강령 전체를 설명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해 가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대강령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교리도와 함께 봐야 됩니다. 교리도와 함께 봤을 때 이 교리도상의 라인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4대 강령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여기에 이때 이쪽 라인은 이쪽 라인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쪽 라인은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봐요. 제가 또 그걸 현란하게 설명해가지고 막 이 관계들이 막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간다고 막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내용상으로 그랬지만 심플하게 말을 하면 지음보은은 무화본공으로, 그러니까 지음보은해서 무화본공으로 나가고 정각정행해서 불법 활용으로 나간다. 그럴 때 이때 불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불법은 깨닫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각의 다른 표현이에요. 정각정행의 다른 표현이에요. 1차적으로는 정각의 표현이고 정각하겠다는 것은 정행하자는 것이니까 정각정행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불법은. 그래서 이렇게 정각정행을 활용해요. 어떻게 활용을 해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로 이렇게 미치도록, 그래서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게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그 정각정행은요. 정각정행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정각정행은 공부인이 되자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정각정행은 공부인이 되자 공부인이 되자는 것은 정각정행 하자는 것이고 보훈자가 되자는 것은 지음보훈 하자는 것이고 이게 언어를 쓰자면 이런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불공인 불공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고 할 때는 불법 활용. 이게 이제 이 안에서만 제가 구분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이게 또 불공인이 뭐 이렇게 넓은데 왜 이렇게 좁겠어요? 이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공인이 되자, 본공. 이제 무아본공과 관련이 있다고 이 언어 구조를 설명해 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불교 정전에서는 이 4대 강론의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현행 정전에 이게 빠져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뭐라 말하면 정각정행하고 지음보훈하고 불법 활용 옛날에 불교 보급이었어요. 불교 보급을 하는 것은 다 무아본공하기 위함이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대운사님께서 강조점이 이렇게 공이 갈 때 이 공에 대한 강조점을 얼마나 뒀는가를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대 강령은요, 원불교 교리의 구체적인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원불교가 가야 될 지향점. 그리고 방향입니다. 실천 방향입니다. 이게 정각정행 지음보훈이 어찌 보면 대내적 실천 이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내부적인. 그러나 불법 활용, 무아본공은 대외적으로 우리 이런 거 합니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도 이걸 이렇게 상대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외적인 건 따로 딱 있고 대내적인 건 따로 딱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대내적인 것을 대외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대외적인 설명을 대내적으로는 어떻게 해? 그러면 이게 서로 아까 같이 서로가 서로를 품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로 하자 보니까 대내 쫙 잘라버리고 대외 쫙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4대 강령의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논의를 쭉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4대 강령은 사실은 이게 과연 대종사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해서 막 의지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명하시냐라는 거지만, 역사적으로는 외부의 질문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적 시대성이 있어요. 이게. 그럼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응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응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시대적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4대 강령은 딱 이렇게 박제화되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질문으로 다시 우리가 다시 쓰기, 다시 읽기를 우리에게 요청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시대의 정각정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대의 지음보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대의 불법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대에 타당한 본공은 무엇이냐? 무아본공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대표적으로 불법을 해석하기를 제가 불법은 정각이다 이렇게. 왜냐? 불이라는 것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해석해 보는 겁니다. 불법, 깨닫는 법이 바로 정각이고 정행이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불법 활용이다. 이것을 확대하고 이것이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늘 답하는데 이 답은 대종사님의 교법은 물질 문명에 기반한 정신 문명이에요. 또 달리 말하면 물질개벽 시대의 정신개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대각은
정신개벽의 대각이다 이렇게 말해도 맞습니다. 물질문명 시대에 우리가 메시지를 던지는 정신개벽의 대각이다. 이렇게 달리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물질문명의 이 시대에 정각정행은 어떻게 할 것이고 물질문명의 이 시대에 지음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고 물질문명의 이 시대에 불법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물질문명의 이 시대에 무아봉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달리 말하면 물질문명의 이 시대에 정각정행에서 불법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물질문명의 이 시대의 지음보훈에서 무아봉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우리의 이 시대의 언어와 이 시대의 과제 상황으로 이걸 또 읽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형에 우리가 한 번씩 숙제로 대중사님께서 숙제 내주시고 그거 있죠. 이렇게 법배 시간에 숙제 내주셔갖고 답을 다 이렇게 다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의식, 연마 이런 것도 이 4대 강령 또 말씀드리지만 4대 강령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교리도의 체계 속에서 그 교리도의 구조적 연마, 해석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이제 정각정행부터 한 달씩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